밤 11시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습니다. 선풍기를 켜도 코끝이 막히는 듯 답답했죠. 베개를 베고 누운 채 한참을 뒤척이다가 문득 예전 부산의 김순자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수면제를 드시고도 2시간밖에 못 주무시던 분이었죠. 그때 제가 권한 건 단지 숯 한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베개 밑에 깨끗이 씻어 말린 숯을 넣어 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무려 7시간을 푹 주무셨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 역시 밤마다 숯주머니를 베개 아래에 두곤 합니다. 코가 시원하고 목이 건조하지 않은 느낌, 마치 숲속 공기를 들이마시는 듯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코가 막혀서 깨신 적 있나요? 사실 그건 단순히 비염 때문만은 아닙니다. 베개 주변에 쌓이는 습기와 세균이 호흡기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숯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억 개의 미세한 구멍을 품고 있습니다. 축구장 3개 넓이만큼의 표면적이 먼지와 냄새를 빨아들입니다. 말하자면 천연 공기청정기를 머리맡에 둔 셈이죠. 저는 이 원리를 믿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숯은 휘발성 유기물과 습기를 흡착해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언젠가 친구가 야, 그건 미신 아니냐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코가 미신이냐? 농담이었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왜냐면 숯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밤마다 코를 훌쩍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작은 팁을 드리자면 숯을 얇은 손수건에 싸서 넣어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햇볕에 말려주면 효과가 오래갑니다. 그렇게 하룻밤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밤이 되면 사람의 마음은 낮보다 3배 더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주변이 고요해지면 작은 생각이 증폭되죠. 저는 매일 저녁 불을 끄고 누우면 내일의 일정이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린 대추 3알을 꺼냈습니다. 대추를 작은 천주머니에 넣어 베개 밑에 두면 은은한 달콤한 향이 퍼집니다. 신기하게도 그 향을 맡으면 머릿속의 소음이 잠잠해지죠. 어릴 적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라고 속삭이던 기억이 스르륵 떠오릅니다. 한의학에서는 대추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대추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 신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서울의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대추 향을 맡으면 생각이 멈춰요. 그냥 편안해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불면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생각의 꼬리입니다. 스스로 멈추려 하면 더 깊이 빠져듭니다. 하지만 향은 다릅니다.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방향을 바꿔줍니다. 요즘엔 대추 향이 나는 차를 마시고 잠드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여전히 베개 및 방법을 고수합니다. 향은 미세하게 올라오고 코끝에서 멈춰 뇌로 전달됩니다. 마치 달콤한 파도처럼 마음을 덮어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말린 대추 3-5알을 작은 주머니에 넣고 베개 밑에 두세요. 향이 약해지면 교체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하루 100원도 안 들죠. 하지만 그 향 하나로 마음의 불안이 줄어든다면 그건 단순한 과학 이상의 가치 아닐까요? 가끔 저는 한밤중에 창문을 열고 산바람을 맞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향, 나무와 흙, 비슷한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편백나무 냄새죠. 이 향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풀리는 느낌, 아마 피톤치드 덕분일 겁니다. 나무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뿜는 그 향은 사람에게는 약처럼 작용하죠. 예전에 광주에 사는 최동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자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려요. 검사를 해도 심장은 멀쩡했습니다. 원인은 긴장 스위치였습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밤이 되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를 종료해도 팬이 계속 도는 것처럼 그때 저는 편백나무 조각을 권했습니다. 작은 주머니에 담아 베개 밑에 두었죠. 일주일 후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오셨습니다. 이거 진짜 산속 냄새예요. 향을 맡으면 잠이 와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편백 향을 맡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절반으로 줄고 혈압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심박수도 분당 80회에서 60회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죠.
그 이후로 저 역시 편백 조각을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향은 은은하지만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 눈을 감으면 머리맡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숨결. 그건 마치 숲이 내게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작은 편백 큐브를 주머니에 담아 베개 밑에 두고 향이 약해질 땐 물을 살짝 뿌리면 됩니다. 시원하고 맑은 향이 다시 살아나요. 누워서 그 향을 맡으면 도심 한복판에서도 숲속 같은 평화가 깃듭니다. 목이 뻐근해 잠에서 깨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엔 자주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어깨가 결리고 고개를 돌리면 뚝뚝 소리가 났죠. 그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베개의 높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면의 질은 머리보다 목이 결정한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수건 하나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건이지만 돌돌 말아 목 뒤에 받치면 기적처럼 편안해집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죠. 그런데 직접 해보니 목이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하면서 긴장이 풀리더군요. 마치 비뚤어진 의자에 방석을 깔아주는 느낌이랄까요. 서울의 한 환자분은 매일 목 통증 때문에 새벽에 깼습니다. 제가 수건을 권했죠. 베개와 목 사이 빈 공간에 수건을 말아 넣으세요. 며칠 후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목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단 한 장의 수건이 수십만 원짜리 맞춤 베개보다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목을 올바르게 받쳐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30% 증가합니다. 혈류가 원활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 쉬워지죠. 이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균형이 복원된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건 한 장을 팔뚝 굽기로 말고 베개와 목 사이에 끼워 넣으세요. 누워서 좌우로 고개를 돌려 가장 편한 높이를 찾으면 끝입니다. 이건 나만의 맞춤 베개입니다. 이후 저는 여행을 가도 베개보다 수건을 먼저 챙깁니다. 아무리 낯선 호텔이라도 그 익숙한 수건 하나 덕분에 집처럼 푹 잠이 들 수 있으니까요. 베개 밑에 생쌀 주머니를 넣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처음엔 다 웃습니다. 선생님, 밥을 머리 밑에 두고 자라고요?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생쌀 한 줌은 수면의 세 가지 핵심 문제에 뭉친 근육, 머리의 열, 그리고 시끄러운 마음을 동시에 다스립니다. 어느 날 저는 밤마다 머리가 뜨겁고 생각이 멈추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할머니의 방이 떠올랐어요. 베개 속에서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게 바로 쌀주머니였던 겁니다. 저는 따라 해봤습니다. 깨끗한 면 주머니에 쌀 한 컵을 넣고 입구를 묶어 목덜미 밑에 받쳤습니다. 처음엔 딱딱해서 어색했는데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더군요. 그건 시냇물 같은 단조로운 백색 소음이었습니다. 뇌파가 안정되며 호흡이 느려지고 어느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생쌀은 단단한 곡물이기에 자연스러운 지압 효과를 냅니다. 목덜미의 풍지혈이라는 자리를 부드럽게 자극해 두통과 불면을 완화시킵니다. 또 하나, 쌀은 냉한 성질을 띠어 머리에 오른 열을 흡수합니다. 머리가 차가워지면 생각도 식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수건 받침 위에 쌀 주머니를 더합니다. 완벽한 조합이죠. 수건이 목을 받치고 쌀이 열을 내리고 사그락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돈은 들지 않습니다. 단지 부엌에 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게 마법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리듬을 다시 기억해내는 순간일 뿐입니다.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건 물건보다 습관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같은 방법을 써도 어떤 사람은 바로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차이는 루틴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 밤 11시에 불을 끕니다. 그리고 오전 6시쯤 눈이 떠집니다.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예외가 없어요. 처음엔 지루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스스로 잠드는 시간을 기억하더군요. 마치 내 안에 시계가 생긴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체 리듬의 복원입니다. 우리의 뇌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호르몬 분비가 안정됩니다. 특히 밤 10시, 새벽 2시에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이 시간을 놓치면 자더라도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 옆 조명을 끄고 창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미세한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그 감촉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휴대폰은 침대에서 2m 이상 떨어뜨려 놓습니다. 알람은 아날로그 시계를 씁니다. 작은 초침 소리가 묘하게 안정감을 줍니다. 의학 논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이 유지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 효율이 15% 이상 높습니다. 그저 시간을 지켰을 뿐인데 뇌가 덜 피로해지는 겁니다. 이건 결국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죠. 나는 오늘도 제 시간에 쉰다. 그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불면의 밤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을 감는 순간부터 아침이 됩니다. 가끔 제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 보시나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죠. 하지만 그 작은 화면이 수면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입니다.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죠. 저 역시 예전엔 SNS를 하다가 새벽을 맞곤 했습니다. 눈은 피곤한데 머리는 각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들기 1시간 전 모든 화면을 끕니다. 대신 조명을 낮추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틉니다. 처음엔 심심했지만 어느 순간 그 고요가 중독이 되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커피 한 잔, 와인 한 잔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잠의 질을 망가뜨립니다. 카페인은 반감기가 5시간 이상이라 오후 2시 이후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에도 남아 있습니다. 알코올은 잠을 쉽게 들게 하지만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하죠. 한 번은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와인 마시면 바로 잠들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답했죠. 그건 기절이지 수면이 아니에요. 우린 잠을 쉼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면은 회복이어야 하죠. 요즘 저는 저녁 7시 이후엔 물만 마십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마셔요. 향이 은은해지고 위가 편안해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놀라울 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블루라이트 대신 초빛을 보고 카페인 대신 향기를 마시며 몸이 이제 쉴 시간임을 알게 되는 거죠. 잠을 잘 자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무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운동이 최고의 수면제라고 믿습니다.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밤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아침마다 천천히 동네를 돕니다. 걸음마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우고 햇살이 눈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지금은 낮이다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 덕분에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죠. 즉, 낮의 활동이 밤의 잠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 번은 직장인 환자분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택시 대신 한 정거장 걷기, 그게 운동이에요. 실제로 이런 작은 움직임이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수면의 재료가 되죠. 저녁 운동은 어떨까요?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심박수가 오르면 각성 상태가 유지되어 오히려 잠이 깨니까요. 대신 스트레칭, 요가 또는 가벼운 산책이 좋습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자기 전 10분간 고양이 자세로 등을 늘립니다. 그때 척추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마치 몸이 오늘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운동은 수면을 위한 의식 같은 겁니다. 땀을 흘리며 낮을 닫고 스트레칭으로 밤을 연다면 몸은 스스로 잠의 문을 열게 됩니다. 어느 날 제 환자 한 분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보안요법에 더 깊이 빠져들었죠. 지압, 향, 그리고 소리. 이 세 가지는 과학이 아니라 감각의 언어로 몸과 대화하는 법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손끝에 신문열을 자주 눌러줍니다. 손바닥 아래 새끼손가락 옆에 오목한 자리죠. 이 부위를 10초씩 3번만 눌러도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뇌파가 느려지고 어깨에 힘이 풀리죠. 오래전 동양 의서에도 신문은 마음의 문을 여는 혈자리라 했습니다. 실제로 현대 연구에서도 이 부위를 자극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입니다. 저는 편백향 외에도 라벤더 오일을 사용합니다. 향을 깊이 들이마실 때마다 뇌의 편도체가 반응해 불안을 낮추죠. 향 하나가 기억을 바꾸고 기억이 감정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소리. 백색 소음 앱을 켜두는 대신 저는 스스로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숨소리 자체가 리듬이 되고 리듬이 곧 음악이 됩니다. 가끔은 빗소리를 틀어놓습니다. 일정한 소리가 뇌를 달래죠. 이 세 가지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오래갑니다. 지압은 몸을, 향은 마음을, 소리는 시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잠을 치료하기보다 잠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2억 명 이상의 불면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중 절반은 약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나았습니다. 그 핵심은 단 하나, 왜 못 자는지를 아는 것. 어떤 분은 걱정이 많아서, 또 어떤 분은 목이 불편해서, 혹은 단순히 루틴이 엉켜서 잠을 잃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원인을 모르고 수면제부터 찾죠. 그건 불을 끄지 않은 채 커튼만 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인지행동 치료 CBTI를 병행합니다. 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연습이죠. 예를 들어,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오늘은 내 몸이 쉴 준비를 하고 있구나로 바꿉니다. 생각 하나가 신경계를 바꿉니다. 저 자신도 그 방법을 씁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누워 있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10분 후 다시 돌아옵니다. 몸에게 이건 괜찮은 일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뇌가 잠을 실패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악어똥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진짜입니다. 인간의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회복력이 크니까요. 약보다 강한 건 습관이고 습관보다 강한 건 믿음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약하게 켜세요. 오늘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10개의 이야기는 사실 단순한 수면 팁이 아닙니다. 숯, 대추, 편백, 수건, 쌀주머니, 이 5가지는 몸의 균형을 되찾는 도구였고, 루틴, 절제, 운동, 감각, 그리고 생각의 전환, 이 5가지는 마음의 리듬을 되찾는 길이었습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 당신의 뇌가 이제 괜찮다고 속삭일 때, 그제야 잠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오늘 밤 베개 밑에 당신만의 작은 주머니를 두세요. 수치여도 좋고 대추 향이어도 좋습니다. 그 위에 하루의 걱정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당신의 머리맡에서 들리는 사그락거림. 그건 단지 쌀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내일의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보다 훨씬 평온한 얼굴로 그 빛을 맞이할 거예요.